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 네, 여러분 열심히 올려주고. 맞아요, 맞아요. 인셀리전스 기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셀리전스 기술이 우리가 기존에는 영양제 하면 뭐였어요? 그냥 내 세포에 뭔가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 정도의 개념이었다면 인셀리전스 기술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과 갖다 대어도 이 미국 특허를 받은 인셀리전스 기술이 그 제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영양제에만 이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초 화장품에도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업된 분위기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일즈 캡틴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해요. 그래서 어쩌면 유사한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이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의 성격은요, 굉장히 쾌활해요. 만나면 즐거워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정합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모였을 때 편안해요. 그래서 고객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재주를 가지거나 높은 학벌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즉, 이 물건을 사는 고객층과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위에 것들을 다 합친 내용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 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유선화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57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257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은 고객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에 있어서는 문외한과 다를 바 없었다. 누군지 모른대요. 막,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 걸 몰랐대요. 그리고, 누가 뭐 고객이, 이건 좀 이렇지 않아요?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모른대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거래가, 될 것 말 것,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거래를 성사시키지도 못했대요. 어, 다 우리의 처음 모습 아닌가요? 그죠? 저는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맞다. 대부분의 이제, 유사나 이제 막 알아볼 때 다 이랬지 뭐. 우리가 뭔가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전달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옆에 밑으로 보면은 이제 성격들 나와요. 그냥 뭐, 이제 세일즈 캡틴이 채용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봐서 뭐 어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을 갖추고 뭐 이런 거지만 뭐 이런 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다정다감, 쾌활한 성격, 아까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직원을 찾았대요. 이건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유사나 비즈니스, 누구랑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빠른 시간에 손쉽게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직원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께 유사나를 전해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성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성향과 성격이 있어서 다 이렇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서서 얘기하는 게 아직 조금, 어, 어렵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여러분이 장착하게 된다면 굉장히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 세일즈 캡틴은 자기 대신해서 일을 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게 돼요. 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 바로 뒷장 258쪽에서부터 쭉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4명의 세일즈 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제가 체크하고 싶은 부분들만 빠르게 한번 짚을게요. 25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세일즈 캡틴의 세일즈 교육 프로그램은 간단 명료했다라고 해요.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유선한 비즈니스를 다른 분과 할 때
새로 시작하는 분이 어렵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바로 아랫줄에 주기적인 교육.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간단 명료한 교육을 계속했다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 내가 먹고 쓰고 좋아서 전달을 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쉬운 것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한 번 하고 이렇게 쉬우니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숙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을 맞이하는 법. 우리도 이제 화법이나 화법 트레이닝, 화법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화법 같은 것들 배우고 연습하죠. 여러분, 여기에도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케팅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말을 저렇게 잘해야 되나 봐. 이게 아닌 거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고객의 요구 259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고객의 요구를 귀담아 듣는 법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 익혔대요. 자, 이것은 한순간에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고객에게 진정으로 다가서고 그분들의 핫버튼을 찾아내는 거. 여기도 똑같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나와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 그 문단인데요. 259쪽에 아래서부터 일곱 번째 줄. 자, 제일 중요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술, 클로징 기술까지 배우는데 어쨌든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쳤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살게요. 뭐, 여러분이 가장 흔히 예를 드는 게 이거죠. 사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카드로 하실래요? 현금으로 하실래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쉬운 클로징법을 알고 있나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시면 좋냐면 29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96쪽. 보면은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세일즈 캡틴은 팀원들 간의 분위기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였고 그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런 훌륭한 세일즈맨으로 키워내기 위한 어떤 키워드가 뭐였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대요. 근데 그럼 창조적으로 만드는 건 뭘까요? 세일즈 캡틴의 비결이었는데 어쨌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다른 특징과 성격 그리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몰랐던 내가 잘 몰랐지만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어떤 좋은 점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이들이 창조적으로 내가 시킨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옵션,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중요한 거는 권한 위임을 한 거예요. 지금 제 PPT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주기적, 지속적 쉬운 교육들 했었고 고객 요구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클로징 기술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권한 위임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 권한 위임을 어떻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이런 부분에 봉사를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리더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는 능동적인 게 아니죠. 권하는 위임인데 능동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팀 리더로서
더 많은, 더 큰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팀에 뭔가 아침에 올라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 팀톡방에 올라오는 아침마다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막 주는 그런 메시지, 뭐 플라이어 이런 거 잘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 그런 게 없다. 제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이제 우리로서는 뭐 스폰서님 이런 용어를 쓰겠지만 제가 우리 팀 방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그분에게 권한이 씌워지면서 이분은 주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맞아. 내가 뭔가 우리 팀에 이게 부족해서 조금 불만이었는데 또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스폰서님한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시려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팀에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채워주는 역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 팀원, 훌륭한 팀원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또 새롭게 여러분이 이끄는 팀의 팀장으로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세일즈 팀을 운영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객 서비스에 탁월했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싶은데요. 고객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내가 이 물건을 사줬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하겠지의 그 정도로 행동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것. 제가 말하는 이거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네? 라는 감동을 여러분이 유산화를 전달하는 상대방에게 느끼게 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낙 이제 많이 시장이 94%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이 여기 펴져 있는 상태고요. 기존 경쟁업체와 길고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구매 결정을 내게 하는 게 최선이래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조금만 검색하면 다른 내용들 보고 그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이래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완전히 대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유산화 제품이 굉장히 훌륭해서 정말 제품 자체로는 그 어느 회사의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제품이지만 많은 고객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이 제품을 전하는 나에 대한 신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나라는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뒤에 그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이분들의 또 판매 접근 방식을 또 보면은 몇 년이고 지속될 고객 감동이래요. 자, 이 내용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정도 해주겠지 내가 샀으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부부의 이제 바퀴 이제 교체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페이지로는 제가 이렇게 PPT에 써져 있는 284쪽부터 287쪽까지거든요. 여기도 잠깐 보면은 284쪽의 가운데 조금 아래에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썼다. 이거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이 감동은. 내가 그 고객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나라면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옆쪽 285쪽 중간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카산드라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가 남편이 절대 거기서 말고 다른 데서 사라고 했는데 이 가게에 중요한 단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 다음 얘기는 그 밑에 구매자, 판매자 뭐 별로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대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이걸 살짝 넘어가고 세 번째에서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가 중요하대요. 네, 여기서 중요한 브랜드. 자, 여러분이 브랜드입니다. 유산화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품인데요. 유산화를 전달하는 내가 어떤 브랜드로 상대방에게 인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똑똑해. 그리고 너무
뭐랄까, 그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유산화 제품을 선택해서 이거 너무 좋다고 하고 나한테 줘요. 그러면 나는 어떤 브랜딩을 한 건가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가성비 좋은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이미지로 브랜딩이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꼭 제품을 잘 파는, 뭐 잘 선택한 이런 거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의 이미지 브랜딩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항상 즐거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나는 행복하고 마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주었다? 브랜딩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계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조금 젊으신 분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시나요? SNS에 굉장히 집중하시죠. SNS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나를 노출시킬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 남녀형이 누구지? 궁금하다. 이름도 특이하네. 똥똥똥 이렇게 쳐봐요. 남녀형. 인스타에 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피드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저를 직접적으로 잘 몰라도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저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아,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SNS를 하고 있다면 저걸 잘 하고 있는지 또 반드시 체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는 아직 뭐 그런 SNS를 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알리기에 어떤 브랜드로 인지되고 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몸매인지 피부인지 내지는 저분은 늘 뭔가 앞서가는 트렌드를 알고 있더라. 똑똑하더라. 재테크의 달인이더라. 이런 것도 괜찮죠. 여러분이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의 어떤 마케팅 방법이에요. 회사의 이미지는 효율적이고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싸져요. 그리고 이 책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색깔이 뭐냐면 이 세일즈 캡틴과 팀원들의 가게 색깔이에요. 지나가다가 오유 색깔 튀는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냈던 그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굉장히 지배했다.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만들게 되죠. 자, 거래를 성사할 때는 뭐 요렇게 썼대요. 선호 고객으로는 구매력이 있는 모든 고객.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고객.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유산화를 전하겠습니까? 유산화 내 근처에서 뭔가 아픈 사람, 유산화 먹어봐라 했을 때 돈을 쓸 것 같은 사람, 화장품 전달했을 때 냉큼 살 것 같은 사람, 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하물며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될 여러분이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호 고객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잘 끼워 맞추죠, 제가 지금. 네. 자, 판매 방식인데요. 간단하고 짧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유산아 내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제품이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단하고 짧게 머릿속에 확 뇌리가 박힐 만한 멘트를 가지고 있나요?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짧은 단어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1년씩 10년씩 먹어요. 뭐 이것만 해도 그래? 그렇게 오래 먹어? 오래 먹어도 괜찮아? 국가대표? 뭐 이런 게 하나씩 남죠. 여러분도 이런 단어들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최저가인가 AS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바퀴 시장에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AS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재구매하고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AS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우리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요 내용도 여러분께서 별표 쳐놓고 나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카시우스는 매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 이 4명의 그 세일즈맨들이 나왔었는데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좀 해당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코비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팡팡 터지고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특출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배는요.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해내요. 세일즈 캡틴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직급이 루비 디렉터인데요. 여러분, 루비 디렉터는 한 달에 저 하나를 통해서 얼만큼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루비 디렉터는 한 달에 약 거의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요. 저 혼자서 헬스팩 들고 다니면서 8천만 원어치 팔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겠죠. 아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4가지가 이 큰 시장에서 또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유형끼리 결합을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어떤 기업도, 자, 여기서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된다면, 팀이 된다면, 그룹이 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각의 카시우스처럼 토비처럼 벤처럼 캡틴과 팀원들처럼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합쳐지면 됩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들 합치고 내가 좀 부족한 것들 도움받고 하면서 우리는 형제라인십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멋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유산화를 전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쉬운 복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중구난방,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내가 단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팀 안에서 또 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에 AP 컨벤션이 있죠? 다음 북 트레이닝 우리 책 같이 나누는 것은 그 이후 5월 둘째 주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리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번에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닌가 봐요. 제가 호스트가 아니네요. 호스트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